네. 네. 작년 2020년도에는 참 누구나 다 좋은 회사 주식을 사면 다 수익을 보던 그런 해였죠. 네. 반면에 금년에는 정말 웬만한 전문가라도 매우 힘든 장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이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분 중에 한 분이시죠. 바로 메리츠 자산운용의 존리 대표님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대표님을 간단히 소개를 해 올리면 뭐 확고한 투자 원칙 그리고 명확한 투자 철학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뭐 제가 좀 여담을 하면은 미국의 워런 버핏 있죠? 재작년인가요? 워런 버핏하고 점심 먹으면서 투자 원칙 듣는데 4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47억이 들어갔다 그래요. 우리 대표님은 얼마 드려야 되는지 저 좀 궁금합니다. 아, 네. 네,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에 워낙 시장이 좋다 보니까 우리 동학개미라고 일컬어지는 일반 투자가분들 굉장히 늘었습니다. 이제 국내에서 투자자가 1,000만이 넘는다 그러는데요. 이런 투자 열풍 지금 대표님 보실 때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무적이죠. 네. 약간 그동안 그 한국은 주식 투자하면 안 된다. 그렇죠. 주식은 도박이다. 대부분 그렇게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대부분 주식 투자해서 망한 게 많다. 그래서 주식은 건드리지 않는 게 좋겠다.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그렇죠.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 살고 있으면서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다는 거는 사실은 그 굉장히 잘못된 금융 문명에 가까운 맞습니다.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저는 굉장히 고무적인데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거는 어떤 원칙을 미처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 주식에 갑자기 투자하다 보니까 좀 이제 조금만 하락이 오면 막 걱정이 되고 잠도 못 자고 하는 근데 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절대 그럴 필요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투자 철학을 잘 배우고 원칙도 저희가 잘 채워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투자란 아니면 좋은 기업이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나를 굉장히 흥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자가 될 수 있구나. 내가 기업의 주인이 될 수가 있구나. 내가 자본가가 되는 거구나. 온갖 거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회사의 주식을 사는 순간 그 회사의 주인이 된 거거든요. 지분을 취득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식을 스탁이라는 말도 쓰지만 에코리라는 영어 단어를 쓰잖아요. 네. 에코리라는 건데 지분이거든요. 내가 지분을 취득한다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죠. 우리가 다리를 건너게 되면 다리에서 만약에 그 통행료를 받잖아요. 네. 근데 내가 다리의 일부분을 내가 소유한다고 생각하면 내가 맨날 그 다리를 건널 때 일정 부분이 나도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흥분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안 하고 막 가격을 맞추는 걸로 투자를 생각하다 보니까 골치가 아프죠. 어저께 올라갔는데 오늘 또 내려가고 또 그냥 갈피를 받지 못하겠죠. 어떤 건 투자했더니 또 마이너스 20%가 되니까 막 내가 또 잘못한 거 아닌가. 그거는 이제 투자가 아니고 그때부터는 이제 괴롭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점쟁이가 돼야 되죠. 맞습니다. 투자가가 아니고 점쟁이가 되죠.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이 기업에 투자했을 경우에 내가 10년 후에는 이 기업이 굉장히 성장할 때니까 그때 내가 그동안 내가 꾸준히 모았더니 네. 그래서 내가 그 과실을 같이 공유할 수 있구나. 막 흥분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해야죠. 네. 대표님도 보셨겠습니다만 최근 우리 국내에서 투자가들이 해외 증권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대요. 그만큼 국내 주식보다는 해외 쪽으로 많이 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최근에 미국 시장 아주 좋은데 국내 시장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흔히 디커플링이라 많이 얘기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러니까 굉장히 저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굉장히 생각이 나하고 너무 틀리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한국 주식을 왜 나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한국은 박스권에 갇혀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죠. 예. 그러면 뭐 한 10년 동안 박스권에 있었나요? 아니죠. 아니죠. 네. 근데 그걸 단정해 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난 미국을 산다는데 미국은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물건을 살 때 많이 오른 거 사시겠어요? 아직 안 오른 거 사시겠어요? 맞습니다. 그죠? 맞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그 단기적으로 보고 그다음에 그 트렌드를 따라가려고 하고 남이 하는 걸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문화가 있어요. 주식 투자 성공하는 가장 근본적인 거 중요한 거는 남들과 다른 길을 가는 거를 예. 그 관심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가가 폭락하면은 maybe 혹시 여기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다. 이제 컨트롤해지러 가잖아요. 네네. 그래서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해야 돈을 버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한국은 박스권이니까 미국으로 사야 되겠다. 물론 미국 시장이 나쁘다 좋다고 하기 전에 예. 그 이유가 내가 미국 주식을 사는 이유가 한국은 박스권이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내가 사고 싶은 회사가 미국에 있으면 미국에 사는 거고요. 내가 사고 싶은 회사가 한국에 있으면 한국에 사는 건데 우리는 그냥 흑백 논리로 투자를 네.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성공하기 힘들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시장을 보는 게 아니라 기업을 보고 투자를 해야 맞아요, 된다. 그렇죠. 맞아요. 말씀을 해주시고 막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갖고 싶은 회사를 사야지 음. 주식이 올라갈 것 같은 게 사는 거는 오래 버티지가 못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샀는데 마이너스가 되면 불안하죠. 난 저 회사가 뭐 하는지 모르는데 올라갈 것 같아서 샀는데 맞아요. 주식 가격이 20% 마이너스가 되면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내가 어떤 기업을 너무 사고 싶어서 너무 좋아서 기업의 펀더멘털이 너무 좋아서 사면요. 빠지면 더 사야 되겠다는 용기가 생기죠. 그렇죠. 그리고 오늘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제 제로금리 시대가 막을 내렸죠. 기준금리 1%로 인상을 했는데 지금 긴축의 속도가 좀 빨라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주식 투자를 할 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주식 투자에 그렇게 그 좋은 것만은 아니죠. 보통 이제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주식시장 그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죠. 왜냐하면 기업이 돈을 버는데 이자율이 올라간다는 돈을 그 이자 비용도 늘어나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여유가 없어지게 되니까 소비가 줄어들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도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게 이제 보통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이자율이 올라갔을 때 그런 이제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다. 근데 이게 갑자기 올라간 게 아니라 예상했던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미 가격에 저는 반영이 반영이 됐죠.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조금 옛날하고 다르다는 거는 요새는 부채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기업들이. 맞습니다. 현금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자 올라가는 게 꼭 별로 나쁜 건 부담이 안 아니에요. 되죠. 오히려 예. 그 돈을 더 만약 은행에 예금됐을 때는 더 높은 이자를 받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긍정적으로 옛날하고 다르게 긍정적인 거는 이자율이 뭐 옛날에는 6% 7%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식에 투자한 돈을 그쪽으로 옮겨가는 걱정을 했어요. 근데 네. 지금은 그렇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채권으로 옮겨갈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워낙 낮기 때문에 그렇죠. 대체 수단이 될 수가 없고 또 하나는 제가 봤을 때 네.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런 네. 거 있잖아요. 막 그 디플레이션이 생기는 게 굉장히 그렇죠. 걱정이잖아요. 근데 디플레이션이 아니고 경기가 좋아진다는 사인이니까 오히려, 예.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옛날처럼 그렇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네, 그렇군요. 네, 방금 전에 저희 손현정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한국은행에서 0.25%포인트를 인상해서 이제는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1%가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말씀대로 정말 0.75에서 0.1이 그렇게 큰 영향 안 주는 것 같아요. 지금 주가 지수도 마이너스 18까지 갔다가 지금 마이너스 12로 회복되는 모습입니다. 네네. 자,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정말 궁금해하실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대표님은 투자대가 액티브 ETF를 출시하셨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 일반 투자가들은 이제 주로 주식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물론 최근에 ETF 관심이 크죠. 과연 액티브 ETF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보통 이제 자산운용사는 크게 둘로 나눠져요. 네. 그러니까 패시브냐, 액티브냐. 그렇죠. 그러니까 패시브는 뭐 주식 특별히 고를 거 뭐 있냐, 별로 그냥 다 사면 되지 하는 게 이제 그리고 인덱스 펀드나 이제 네. 패시브인데 저희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우리는 이제 시장 대비 초과 수익을 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리서치를 하고 그런 이제 액티브라고 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ETF라는 거는 이제 과거에는 ETF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패시브 전략이었거든요. 네, 무조건 뭐 어떤 좋은 기업 나쁜 거 고를 필요 없이 어떤 섹터를 다 사는 게 그렇죠. 그냥 그게 더 큰 수고를 안 거치고 충분히 수익률을 낼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 근데 저희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우리는 액티브만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미국에서 이제 이제 액티브 ETF라는 게 이제 굉장히 유행을 하게 됐죠. 예.
그래서 갖기 싫은 회사는 사지 마라. 그러니까 갖고 싶은 회사만 고르는 ETF가 나오기 시작했고 한국에서도 지금 그게 이제 선을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참여하게 됐고요. 또 하나 장점은 이제 그 투자가 입장에서는 다양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펀드도 있고 ETF도 있고 또 액티브도 있고 패시브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이 투자가 입장에서는 여러 선택 사항이 생겼다는 게 하나고요. 특히 제가 했던 이유는 우리 퇴직연금의 주식 투자 비중이 세계에서 꼴찌예요. 맞습니다. 2.7%밖에 안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40% 50% 되는데 저는 제가 굉장히 궁금했던 거 한번 잠깐 네, 여쭤보겠습니다. 네. 실례지만 아니 우리나라 같이 역동적인 민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유독 주식만큼은 그렇게 좀 네거티브하게 접근하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미국이나 맞아요. 유럽조차도 다 30, 40, 일본조차도 20이 넘는데 네, 맞아요. 왜 국내만 그렇게 퇴직연금 제도가 잘못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 제도가 고치는데 내가 10년 동안 그 얘기를 했거든요. 제도가 네. 바뀌어야 된다. 근데 아직도 바뀌지가 않고 있고 근데 ETF가 그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동안은 이제 그 기관을 통해서만 했는데 내가 직접 내 퇴직연금 가지고 ETF에 투자할 수가 있으니까 제가 여러 이유 중에 그것도 큰 이유입니다. 저희가 ETF를 만든 이유가요. 네. 저희는 이제 마스터라고 해서 MASTER 네. 그게 이제 저희 브랜드 네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액티브 ETF 보니까 이제 2개 정도 네, 선택을 하신 네, 것 같던데, 그러니까 전기차, 5G, 메타버스 그리고 이커머스 쪽 이렇게 있는 것 네, 같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성장주라고 이제 흔히 말하는 그런 종목들이 구성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이쪽의 성장성을 더 높게 평가를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결국은 이제 테크놀로지, 음, 그 테크놀로지 회사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텔레콤, 또 미디어 요새 엄청나잖아요. 네. 미디어.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집중된 회사에 투자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스마트 커머스라고 그래서 그 이제 옛날하고 소비 패턴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다 온라인으로 많이 하고. 그렇죠. 근데 플랫폼 비즈니스로 있어야 되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돈을 쓰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해졌고 회사들도 어떤 회사는 망할 거고 그거를 따라가지 못하는 회사는 또 그거를 잘 이해하는 회사들은 돈을 잘 벌 거고 그래서 네. 그쪽에 그 사람들의 소비 패턴이 바뀌는 거를 잘 따라가는 그 회사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네. 자, 최근에 그 상장됐던 이제 ETF에 대해서 수익률하고요. 조금 우리 고객들의 반응이 어떤지 조금만 더 설명 주시죠. 아직은 홍보가 잘 안 된 것 같고요. 아. 제가 이제 그 저희는 처음에 그렇게 큰 호응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정말로 중요한 거는 그 퇴직연금이 그렇죠. 사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2개로 시작해서 뭐 갑자기 막 그것도 굉장히 위험해요. 너무나 네. 갑자기 막 올라가는 것도. 근데 지금 잘 진행되고 있어요. 꽤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제일 중요한 거는 조금씩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막 올라갔다가 또 꺼지는 그건 안 것보다는 꾸준하게. 그래서 내가 우리 자녀들, 우리 개인 투자가들 하루에 10,000원씩 하고 싶은 사람들 네. 한 달에 30만 원 뭐 이렇게 해야 돼요. 투자는. 그러니까 너무 갑자기 부자 되려 그러면요 나중에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 ETF 시장의 성장성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최근에 ETF에 투자하는 이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번에 이제 2개를 출시하셨고, 그럼 이게 성장성이 더 눈여겨볼 수 있다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물론이죠.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투자가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펀드 매니저들이 힘들어졌어요. 고객들이 너무 똑똑해졌고 맞아요. 너무 다양성이 졌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냥 어떤 펀드만 만들면 다 고객들이 왔는데 지금은 그 요구가 다양해졌죠. 이거는 네. 왜 안 만드냐? 저거 나는 왜 저거 다 있던데 이거는 왜 없냐? 그러니까 여러 개를 다 근데 장단점이 있어요. 무조건 ETF가 좋은 것도 아니고 또 나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골고루 서로 보완성이 있죠. 그러니까 시장이 굉장히 다양하게 변하고 있어요. 네. 제가 사실은 딱 이렇게 말씀드리면 바로 정답이 나옵니다. 우리 존니 대표님이 저술하신 책을 사서 보세요 이러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긴 좀 무리가 예, 있고요. 네. 자, 최근에 20, 30대 젊은 층
굉장히 소외감이 크지 않습니까? 네. 뭐 과거처럼 그렇게 취업이 쉬운 것도 아니고 맞아요. 그래서 인생 선배로서 또 투자 대가라서 우리 존니 대표님께서 지금 20, 30대 물론 뭐 연세 드신 분도 좋지만 제가 정말 잘 들어야겠네요. 네, 20, 30대 좀 젊은 층에게 투자란 이것이다. 한번 우리가 짧게 한 달, 두 달 보지 말고 네. 좀 긴 안목에서 투자의 개념을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나를 경제 독립하는데 유일한 수단이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노동으로 일하는 거는 절대 부족하다.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투자에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하고요. 제가 정말 얘기하고 싶은 거는 남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관심을 끊어라.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생각해봐라.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 20대, 30대 분이 보면은 그 원하는 게 똑같아요. 대기업에 들어가는 거, 그렇죠. 예. 공무원 되는 거. 맞습니다. 그거 제하고는 너무나 할 게 많아요. 근데 남들이 나를 이렇게 하면 멋있게 보이겠지 하는 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거기에 다 몰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하는데 조금만 더 다양하게 쳐다보면요. 너무나 그런 디프레스 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걱정할 시간이 없어요. 너무너무 재미난 일이 많아요. 대한민국이 내가 20대면 이거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는 막 보여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이가 이제 그 위험을 지기는. 근데 만약에 내 20대, 30대라 그러면 너무너무 재밌죠. 그 투자도 하고 또 그 창업도 해보고. 근데 남이 하는 거를 그대로 답습하는 라이프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하고는 거리를 두세요. 끊임없이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너는 학벌도 안 되는데 왜 너는 안 돼 이거 해갖고. 저도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었어요. 젊었을 때. 네. 야, 니네 집 가난하잖아. 뭐 너는 뭐잖아. 그런 얘기 듣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 20대, 30대는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남들이 얘기하는 부정적인 얘기 듣지 말고 나는 하고 싶은 게 이거야.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하구나.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해도 시간이 모자라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정말 좋은 조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메리츠 자산운용 존리 대표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